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해졌는데 모두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을 다 찍고 편집을 마치고 나니까 시장이 다시 편집이라도 하라는 것인지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2400포인트를 지켜주었고, 이렇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막판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2403포인트 소폭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79%, 마찬가지로 800포인트를 아슬아슬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치면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코스피는 24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까지 밀렸던 만큼 내일은 조금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또 삼성 SDI, LG화학. 어제 테슬라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테슬라에서 전기차 판매량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었고, 또 기술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모처럼 테슬라의 반등이 나왔었고, 그게 오늘 국내 시장 2차전지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렸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이쪽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흐름도 좋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로봇 관련주의 급락이 있었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DX, 여기서도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2차전지 기업들을 제외하고 코스닥 쪽은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확실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거래대금은 조금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늘어난 만큼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도 늘어났고, 오늘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파란불이 들어왔었죠. 아마도 오후장에 지수가 반전되었을 때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오랜만에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삼성전자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면 하이닉스에서는 반대로 2,000원 가까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4% 급등이 났었죠. 그리고 모처럼 반등이 나온 LG 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여전히 수급은 좋지 않고 기관 쪽에서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 다들 청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모가에서 4만원 정도, 그 정도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6,000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딱 두산 로보틱스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의 첫날부터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에코프로, 기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브. 자, 일단 하이닉스의 매수 금액을 보시면 정말 독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하이닉스를 매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LNF,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대표 산업들을 골고루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모처럼 미국 증시가 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 1.3%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8%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조금은 약했었네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는 1.4%의 상승이 나오면서 미국의 3대 지수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1%,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휴장이죠. 자, 우선 한 차례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온 것은 어제 미국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 고용 지표하고 그리고 서비스 지수, 이 두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오히려 이런 점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로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작년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함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조기에 종료가 될 것이고 그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되었던 사례가 간헐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그런 관점에서 어제는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서비스업 지수보다도 비농업 고용자 수, 예상치를 큰 폭으로 둔화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었고,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어제는 유가가 오히려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국제 유가,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해서 5.6% 급락으로 나타났고, 이게 지난 8월 30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WTI 국제 유가를 보더라도 9월 말에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한 10% 정도 빠르게 유가가 안정화를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이 금리 인상 상승기에 초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라든지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그런 이슈로 지수가 빠지는 것은 길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시장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슈가 마냥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슈가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킴에 따라서 유가가 또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9월달부터 시장이 계속 빠졌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빠졌어요. 하지만 작년처럼 너무 깊은 조정으로서 시장을 어둡게는 보지 마시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정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7%, 0.8%의 낙폭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5%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폭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었고, 공통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바로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쪽은 지금 시장 대비 굉장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상승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하고 HBM 제조용 듀얼본더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매출 대비 거의 18%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HBM이라고 나와 있죠. HBM은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반도체를 위해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하이닉스에 납품했고 그 비중은 매출 대비 18% 정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그런 부분이 어제하고 오늘에 있어서 AI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장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때문에 AI 반도체 쪽은 저는 지금은 워낙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상승은 아니더라도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저는 분명히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보세요. 자, 그리고 간략하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일정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고 때문에 많은 로봇 관련주들 오늘 무더기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한 매물이 나왔던 만큼 며칠간은 그 여파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로봇 관련주는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있고, 개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개인들의 청약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는 며칠 동안은 관망을 해보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원래 예상은 내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석 연휴가 포함되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의 9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달과 비슷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소폭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예상치를 부합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DRAM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낸드. 그런데 삼성 측에서 낸드 값을 10% 이상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었고 그게 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라는 기업 특성상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5%, 10%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약간의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나간 이벤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낸드 값을 10% 이상 올렸다는 것은 어쩌면 D램 가격도 올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먼저 감산했던 것이 D램 반도체부터 감산했었고 그 다음 이어서 낸드를 감산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산폭을 확대했던 만큼 공급을 줄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하나의 승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낸드에 앞서서 먼저 D램 쪽에서 감산을 진행했던 만큼 어쩌면 D램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볼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월봉 조금은 길게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시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그 추세선에서 물론 오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 추세를 깨진 않았잖아요.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마도 실적 발표를 지나고 나서 4분기 가이던스라든지 얼마나 반도체 부분에 적자를 줄였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늦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오후장에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 차례 다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도 괜찮았고 글로벌 시장 흐름도 괜찮았었거든요. 단지 국내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수가 한 차례 급락이 나올 때 그때 기관과 외국인의 또 많은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특이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외국인만 한 250억 정도, 많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물량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다 흡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크게 밀렸다고 해서 이게 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너무 크게 우려감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좋게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내일 시장을 다시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